라고 했어요.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두 개 배울 텐데 여기 이미 다 한 번은 배우신 분들이고 등차 수열의 정의는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더해서 더하여 얻어지는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의죠. 그 다음에 예전이랑은 좀 바뀌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등차 수열의 정의는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게 좀 직관적이지 않아서 조금 더 편안하게 정의 자체가 바뀌었고, 예를 들면 이런 애들이죠. 그냥 계속 2씩 더해져 나가는 애지. 지금 첫째 항부터 계속 일정한 수를 더하여 얻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참고로 성질, 이런 애들은 다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도 해요. 이건 옛날 정의. 똑같은 얘기. 등차 수열이란 말 자체가 한자인데 차가 같을 등호할 때 그 등자예요. 차가 항상 똑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웃하는 두 항의 차, 말이 조금 어려워 보여서 그냥 첫째 항부터 일정한 수를 쭉 더해서 계속 얻어지는 수열을 우리는 현재 수학에서는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일정한 수를 더하여 얻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영어로 약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 더해지는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르니? 공차라고 하고 기호로 스몰 d라고 쓰죠. 네, 디퍼런스의 앞글자가 되겠고, 디스턴스 아니고, 디스턴스는 거리고 차이 뭐 이런 뜻을 가진 디퍼런스의 앞글자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럼 얘는 공차가 얼마입니까 지금? 2죠. 2씩 더해져 나가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숫자를 쓰더라도, 수의 나열을 쓰더라도 공차는 얼마? 2죠. 둘 다 공차는 2지만 수를 나열했을 때 수의 나열이 똑같니? 다르지. 다른 이유는 뭐야? 첫째 항이 달라서. 그래서 수열에서,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건 첫째 항이 뭐냐와 어떤 수가 더해져 나가느냐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첫째 항도 우리는 그냥 첫째 항이라고 쓸 거고 보통 그냥 A라고 쓸 거예요. 첫째 항은. 오케이? A라고 써도 되고 어떤 특정한 책에는 A1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우리는 일단 일반항을 구하는데 첫 번째 집중을 해야 될 거야. 이렇게 나열된 수 여섯 번째가 뭐니? 뭐 이런 건 초등학생들 다 대답할 수 있고, 이렇게 나열된 수의 뭐 1200번째 항이 뭐냐? 언제 1000이 넘어가냐? 뭐 이런 걸 구하려면 이제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일반항을 제가 간략하게만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나열된 등차 수열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얘는 공차가 있을 거야. 그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항은 이제 뭐라고 쓰자고? 그냥 A. 그럼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차 한 번 더 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D 더하고 D 더했으니까 첫 번째 항이랑 공차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규칙으로 나가겠지. 그럼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추론에서. 그럼 n번째 항은 지금 특징이 첫 번째 항에 공차 몇 번 더하면 돼? n-1번 더하면 되겠죠. 두 번째면 한 번, 세 번째면 두 번, 네 번째면 세 번 더하면 되니까 n번째면 n-1번 더하면 될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지. 일반항. 이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고, 여기서 A랑 D는 고정된 숫자죠. 어떤 수를 나열했을 때 첫 번째 항이랑 더해지는 수는 고정이에요. 다만 그 수열을 어떤 수열이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니까 우리가 문자로 표현했을 뿐이고, 얘는 결국 뭐에 관한 함수로 봐야 되니? n에 관한 함수로 봐야 됩니다. n이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 이 수열의 값이 달라지죠.
얘는 n에 관한 식입니다. 이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고 n에 관한 함수의 일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n에 관한 함수의 일종인데 여기서 n 함수에서 얘를 n에 관한 함수로 보면 n이 가질 수 있는 값들의 값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는데 정의역은 뭐야 얘는? 자연수죠. 자연수. n의 1.2나 뭐 로그 2의 3이나 이런 건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n은 자연수죠. 자연수고 제가 예전에 이것도 중요한 사실은 좀 외워달라고 했어요. 이 식은 결국 n에 관한 함수니까 제가 n에 관하여 정리한다라고 하면 이런 모양이 되죠. 맞습니까? 얘는 공차, 상수, 첫 장에서 공차 뺀 거. 얘네 둘 상수야. 자, 그럼 등차 수열 일반항의 특징. 일반항의 특징이 뭐 있었니?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이다. 그러니까 얘는 명제로 따지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반항이 나왔는데 n에 관한 1차식이면 그 수열은 무조건 등차 수열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면 1차식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거 n의 개수가 그대로 뭐예요? 공차죠.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이 두 개는 이제 완벽히 숙지하고 여러분들 명칭 있는 수열 두 가지밖에 안 배우니까 이거 뭐 외우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는 등차 수열이다. 일반항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첫째 항 얼마? 2 플러스 n-1의 공차. 맞죠? 이렇게 구하는 방법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딱 봤을 때 공차 얼마예요? 5. 그럼 n의 개수가 5입니다. 5n 쓰시고 첫째 항이 2 나와야 돼. 1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그냥 3 갖다 빼주시면 되죠. 두 가지 방법 다 자유자재로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제가 더 추가하면 결국 등차수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야. 물론 정의역은 자연수로 제한이 돼 있지만 결국은 이걸 좌표 평면에 나타낸다라고 하면 몇 차 함수랑 유사하겠니? 1차 함수랑 유사하겠죠. x에 관한 1차식. 결국은 직선과 유사한 개형입니다. 1차 함수가 직선이죠. 뭐 이 정도까지 아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먼저 진짜 너무 쉬운데 너무 쉽다고 제가 생략을 할 수는 없으니 자, 여긴 다 1번, 2번, 4번, 1번, 2번, 3번 뭐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볼 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제가 209번 정도는 한번 살펴볼게요. 예의상 한 문제 풀게. 예의상. 자, 209번.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A6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등차 수열은 항상 첫째 항이랑 공차를 기준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셔야 돼. 그럼 얘는 두 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에 공차 한 번 더한 거의 절대값. 아홉 번째 항은 8번 더한 거의 절대값.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방정식은 바로 풀릴 것 같아요. A 플러스 D는 그냥 얘랑 같아도 되고 또는 부호가 반대로 같아도 되겠죠. 맞니? 자,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 모순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케이스면 D가 얼마 나와야 되죠? 0이 나와야겠지? 등호를 만족하려면 D가 0이라면 공차가 0이니까 계속 0씩 더하는 거 아니야? 그럼 모든 항이 다 어떻게 돼?
똑같을 거야. 모든 항이 똑같으면 다섯 번째 항이 3이면 세 번째 항도 3이고 여덟 번째 항도 3인데 얘네 둘이 곱해서 음수가 될 수 없죠. 일단 얘는 모순된 결과, 조건을 만족할 수 없으니 제끼시고 이게 맞겠네. 자, 그럼 2a는 마이너스 10d. 자, 요 관계식을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힌트 하나 더 주어졌어요. 자, 다섯 번째 항이 3이래.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차 4번 더한 거 얘가 3이고 a가 마이너스 5d다 라고 방금 얻어냈으니까 결국 이 수열은 d는 마이너스 3이고 a는 15 나오면 되겠죠? 맞습니까? 마지막에 여섯 번째 항 구하래. 여섯 번째 항은 첫째 항에 공차 5번 더하면 되니까 뭐야 이거? 0 나와? 0이 나올 리가 없는데? 마이너스. 아, 어디가 틀렸니? 이거 9D가 아니죠? 왜 이제 얘기해줘? 짜증나. 이렇게 되겠지. 요거 글러먹었고 그럼 D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6 나오네요. 자, D가 마이너스 6이니까 D 마이너스 6 맞아? 맞겠지. A는 27이 되겠고 A6은 첫째 항에 공차 5번 더한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 나와야겠지. 5번 치고는 그냥 뭐 조금 계산이 좀 걸리적거리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긴 제가 다 생략. 자, 그 다음에 예의상 제가 하나만 풀고 넘어갈게. 221번. 자, 첫째 항이 11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에서 마이너스 7은 몇 번째 항이냐? 그럼 일반항을 제가 바로 구해볼게요. 공차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쓰시고 첫째 항이 11이면 1 집어넣어서 11 나오려면 요겁니다. 이게 일반항이죠. 이게 일반항인데 마이너스 7이 몇 번째 항이냐라고 물어봤으니 얘가 마이너스 7이 될 때 찾으면 되지. n은 7. 그러면 제7항이다라고 적어주시는 게 제일 이쁜 표현 방법입니다. 제1사분면처럼 앞에 제까지 붙여서 만약에 단답형이라면 그냥 7번째 항, 뭐 이건 약간 좀 없어 보이니까 그냥 제7항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도 그래도 예의상 하나만 풀어봅시다. 224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224. 자, 그럼 일반항은 사실 뭐 간단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쭉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등차 중항이라는 성질 한 번만 보고 등차 중항이라는 건 뭐 이제 별거 없죠. 세수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럼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식이 있죠. 그걸 우리가 등차 중항이라고 하고 등차 수열의 성질이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똑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니까 얘네 둘이 이웃하는 두 항의 차는 B 빼기 A 얘네 둘이 이웃하는 두 항의 차는 이렇게 자, 잽싸게 정리하면 B는 뭐 나와요? 이렇게 나오지? 너무나 당연한 게 세 숫자가 예를 들면 이렇게 등차 수열이면 얘랑 산술 평균 구했을 때 가운데 놈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 성질이지. 그냥 산술 평균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럼 등차 중항이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에 한 가지 의미가 있고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으면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세수가 주어지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양 옆에 있는 놈의 평균을 구하면 가운데 거 나오면 된다라는 게 등차 중항이고 자, 근데 세수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세수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세수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 제가 세수를 어떻게 두라고 했죠? A-D, AA 플러스 D라고 두라고 했지. 이렇게. 맞습니까? 좌우 대칭이 되게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A는 첫째 항의 A가 아니야. 첫째 항의 A가 제가 지금 둔 걸 기준으로 하면 두 번째 항을 A라고 둔 거죠.
이렇게 가운데 놈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둬야 다 더하면 D가 없어지지. 이렇게 두지 말라고.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두면 다 더해도 소거되는 애가 없습니다. 이렇게 두면 계산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둬달라라는 거고. 내수가 등차 수열 이름 어떻게 하라고?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였지. 가운데, 얘는 가운데가 없습니다. 항이 짝수개니까. 이렇게 두고 문제 풀라고. 그래야 다 더했을 때 D가 없어지죠. 근데 이 경우는 이렇게 두면 공차가 D야, ED야? ED죠, 지금. 여기다 ED 더해야 이거고, ED 더해야 이거고, ED 더해야 이겁니다. 자, 이건 그냥 어떤 계산에 필요한 요령이고 대단한 수학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자, 참고로 제가 두 가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건 수열과 관련이 없이 이 수열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 첫 번째. 자,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이거 1학년 때 3차 방정식에서 근각계수를 배운 학교도 있고 안 배운 학교도 있는데 결국 수학 2 이상의 수학 교과목으로 하려면 아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냥 외워. 혹시 못 외우신 분은 세근의 합은 뭐였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 곱해서 더한 건 A분의 C. 세근의 곱은 A분의 T. 요거라고 했고 참고로 n차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은 항상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죠. 2차 방정식도 마이너스 A분의 B, 3차 방정식도 마이너스 A분의 B,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다 똑같습니다. 물론 A, B는 바뀌겠지. 얘는 최고차의 개수, 두 번째 차수항의 개수. 오케이? 지금 뭐 증명하진 않고 이건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아두시는 편이 다른 문제 풀 때도 편할 테니 이 정도는 기억하시고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은 저는 분명히 모든 근의 합이라고 했어요. 실근의 합이 아니야. 허근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허근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나머지 정리 정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fx를 나머지 정리에 관한 문제가 꽤나 많이 나와서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는 그대로 뭡니까? f 마이너스 a분의 b지. 1차식이 0이 되는 x값 그대로 이 식에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구해진다라는 게 1학년 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지. 왜 제가 이걸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갔냐면 여기 나머지에 관해 나머지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아주 가끔이지만 직접 나누는 그 무시무시한 분들이 있길래 그거 아니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이거 지금에 와서 전혀 모른다고 나머지 정리 같은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결론만 기억하시고 넘기셔도 상관없어요. 이제 두 번 다시 안 나올 거야. 두 번 다시 안 나올 텐데 이것도 참 하나는 보자, 하나는 봅시다. 굳이 여기 실려있긴 한데 이건 사실 등차 중앙을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어. 근데 여기 딱 보면 공차가 얼마니? 얘네 둘을 봤을 때 마이너스 7이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7한 얘가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얼마 있어요? 4가 있어야겠죠. 그냥 둘이 갖다 더하면 마이너스 13이지. 5번 그냥 가뿐하게 구할 수 있고 예전 교과서에 실려있고 요즘도 종종 출제되는 231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231번. 자, 그림과 같이 한 각은 90도고 선분 BC의 길이가 3루트 10 아랫변의 길이가 주어졌고 직각삼각형 ABC 꼭지점 B에서 수선의 발을 D라고 했고 자, 이게 수선이란 얘기고요. 여기도 수직, 여기도 수직. 이 그림만 보더라도 아마도 직각삼각형의 닮은 관계를 쓰는 게 좋아 보이고 첫 번째 AD 이게 AD고 그 다음에 CD 이게 CD고 자, 그 다음에 AB 이 세 선분의 길이가 그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얘는 그럼 세수가 주어지지 않고 미지수를 잡아야겠지. 미지수를 잡는데 좌우 대칭이 되게 잡으라고 했어요. 그럼 가장 짧은 얘가 A-T 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A 자, 얘가 A 플러스 D가 되겠네요. 마지막에는 AC의 길이 물어봤습니다. 여기 사실 구하는 방법은 좀 많을 것 같아. 많은데 첫 번째 미지수를 제가 두 개를 잡았으니까 관계식이 두 개만 나오면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랑 같게 나오면 되죠. 그럼 빗변의 길이는 2a-d의 제곱이 될 거고 그게 a 플러스 d의 제곱에 3루트 10의 제곱. 자, 뭐 이렇게 나오겠지. 자, 정리. 이거 4a 제곱. 근데 여기서 a 제곱 갖다 넘기면 3a 제곱. 여기 마이너스 4ad, 이거 2ad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6ad. 여기 d제곱, d제곱은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3으로 나눠주시면 자,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올 것 같고 맞죠? 그 다음 관계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 가지라는 얘기는 요 수선의 발 기준으로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든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든 똑같이 이 길이니까 같게 나와야 되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나는 직각삼각형 닮음이 너무 익숙하다라고 하면 이거 제곱이 뭐랑 똑같아야 돼? 아까 했던 거 연습 삼각함수 시간에 이거 곱하기 이거랑 같으면 되죠. 맞대. 자, 이거 제곱하면 90이고요. 90이 a 곱하기 a-d랑 같으면 된다고. 아, a 곱하기 2a-d. 큰일 날 뻔. 자, 얘는 또 이렇게 되죠. 이제 두 식을 연립하시면 되는데 연립하는 건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2 곱하면 60이고요. 아래에 있는 식은 이거죠. 자, 갖다 빼. 그럼 AD는 3 나오죠. AD가 3이면 A제곱은 여기다 AD가 3? 10.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20이니까 넘기면 50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AC의 길이니까 AC의 길이는 2A-D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일단 여기서 A는 뭐 나오니? 변의 길이니까 양수. 5루트 2가 나오겠고 D는 얼마 나오죠? 루트 2 나오겠지? 그 다음에 선분 AC의 길이는 2A-D니까 여기다 2 곱한 거 10루트 2 빼기 루트 2면 9루트 2. 저랑 조금 다르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최종적인 답만 정확하게 나오면 되고. 됐어요? 풀 수 있겠지요? 자, 이제는 등차 수열의 합만 아이디어 다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네. 자, 등차 수열의 합. 그러면 먼저는 이걸 약속해야 될 것 같아. 첫 번째부터 특정한 한 가지의 합을 어떻게 쓸 건지 이제 A1부터 AN번째 한 가지 합을 SN이라고 쓸 겁니다. 이건 모든 수열에서 일반적으로 공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저는 등차 수열의 합을 하고 있으니 얘를 A와 D로 표현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A1은 A라고 쓸 거고 A2는 첫 번째 항에 공차 한 번 더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공차 두 번 더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 항 n번째 항을 레스트의 앞글자를 따서 제가 L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얘를 L. 그럼 얘는 마지막 n번째 항이 L이고 요 바로 앞에 있는 애는 L-D가 되겠지? 맞죠? 아이디어는 아주 심플했습니다. 우리 가우스 형님의 아이디어는 이게 n번째 항까지 합인데 얘를 순서를 뒤집어 쓰자라는 거지. 뒤집어 쓰면 맨 뒤에 있는 애가 맨 앞으로 올 거고 뒤에서 두 번째가 이렇게 올 거고 뒤에서 세 번째가 이렇게 올 거고 이렇게 왔죠?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어떻게 했지? 두 개
더했던 거 기억나요? 둘을 더하면 2 곱하기 SN은 이렇게 더해도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 A 플러스 L이니까 A 플러스 L이 항의 개수만큼 더해지지. 그래서 A 플러스 L을 n번 더한다. 자, 그럼 이런 첫 번째 식 하나 나옵니다. 맞아요. 자, 얘는 언제 쓴다라고 했냐면 첫째 항의 개수 마지막 항을 알 수 있을 때 이 식을 쓴다라고 했고 하나 관계식이 더 있었어요. 지금 제가 임의로 이 등차 수열의 마지막 항을 레스트 L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항이 결국 n번째 항이야. 그럼 여기다 A 플러스 n-1D를 집어넣으면 정확히 이런 식도 얻어낼 수 있죠. A 플러스 n-1D니까 A 두 번 더해지고 맞죠? 둘은 차이점이 있는 게 이 식을 적용할 때는 마지막 항을 알 때고 당연히 항의 개수나 첫 번째 항을 알아야 돼요. 얘는 공차를 알 때 쓰는 식이라고 했어. 맞지? 자,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도 제가 다시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을 보면 제가 예전에 이거 다 정리해드렸어요. 근데 하도 오래돼서 다시 한번 볼게. 이거 전개해보면 2AN이고요. 얘는 n제곱 D, 그러니까 dn제곱 마이너스 D에 예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자, 그러면 n에 관하여 내림차순 정리해주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제가 이거를 외워달라고 했니? 아닙니다. 이거 외워달라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국 기억해야 되는 건 n에 관한 몇 차씩 나와? 2차씩 나온다라고 했어요. 2차씩 나오는데 뭐가 없습니까? 상수항. 꼴이라는 거 하나 기억해달라고 했고 얘는 일반항보다는 훨씬 더 비중 있게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돼.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을 정리해보면 항상 n에 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게 나옵니다. 이것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없어도 상관없고 상수항이 없다라는 게 포인트.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으면 등차 수열 비슷하지만 다른 놈이야. 그거 뒤쪽에서 합 때 제가 자세히 할 거고 두 번째 2차 함계수에 뭐 곱하면 공차? 2를 곱하면 그대로 공차죠. 오케이. 자, 이제 예를 들면 이것도 별표 3개. 이 정도는 수능 보는 그날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SN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AN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야. n에 관한 2차식으로 상수항 없으니까 등차 수열인데 공차는 얼마? 14임을 바로 아시면 된다고.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반대의 경우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상수가 달려 있을 때는 그때는 유의하셔야 되고 제가 그 부분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 오케이. 이건 꼭 기억해. 앞으로는 제가 뭐 부연 설명 길게 하지 않고 바로바로 구해서 계속 연산을 할 거니까 이건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전에도 저는 말씀드렸는데 또 이것도 오래됐으니 다시 한번 봅시다. 제가 무슨 예시를 들어드렸냐면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은 전혀 얼척없는 식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 가능하고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하고 납득 가능한 식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열심히 잘 보셨지? 봤어. 이렇게 맞았대. 자, 계잘 본 건가? 아니, 행신고 기준으로 국어 80이면 망한 것 같고. 자, 근데 제가 본 이 시험 점수 자체는 무슨 수열이니? 등차 수열이죠. 딱 5점씩 간격 차이가 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균을 구했을 때 평균이 몇 점이니? 그냥 90이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 않아요?
여기서 이거 다 더하고 나누기 5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간격이 일정하니까 가운데 놈이 평균 점수겠지. 그죠? 가운데 놈이 평균 점수고 그럼 여기서 총점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또 5개 다 더하니? 아니지. 평균적으로 90점, 5과목을 90점을 맞았으니까 450점이라고 그냥 구할 거 아니야? 그렇다고 해주셈. 그렇대. 그러면 이 첫 번째 식을 보시면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항을 더하고 나누기 2 했어요. 둘이 더하고 나누기 2 하면 뭐 구한 거지? 평균 구한 거예요. 평균. 여기 곱한 n이 뭐지? 왜? 뭐래 쟤는? 과목 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얘랑 80점이랑 100점 더하고 나누기 하면 평균이죠. 90점. 근데 내가 총점을 구하는 거잖아. 점수의 총합.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거. 그럼 90에다가 그냥 5 곱하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또 여기서 얼척없이 가장 잘 본 점수 2개로 평균 내시면 안 되고 이 점수는 제가 등차 수열이니까 가능한 거고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당부했어요. 예전에. 현재 수능 체제에서 이런 거 학교 시험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드디어 반영을 하고 있어. 이거 항 하나로 표현하면 뭐라고? 5A 3. 바로 나와야 돼. 왜? 등차 수열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면 맨 앞에 맨 뒤에 평균이 A3이지. 여기 있는 애가 평균 점수라고. 그거 5번 더하면 되잖아. 5A3. 항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근데 결국 평균 곱하기 과목 수라고 하면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랑 얘를 더하고 나누기 얘도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과목 수.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더하고 나누기 얘도 평균이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언제 쓰이냐면 실제 계산을 막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할 일은 거의 없어. 근데 갑자기 등차 수열 문제에서 고난도 문제를 봤는데 뜬금없이 이런 식이 써 있으면 해석해내실 수 있어야 된다고. 합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한 식이다. 평균 곱하기 과목 수. 오케이? 이해됩니까? 하나만 추가? 하나만 추가를 하면 여기 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평면 직교잡해서 1차 함수랑 유사하다라고 했죠. 얘는 뭐랑 유사하겠니 그럼? n에 관한 2차식이니까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만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 2차 함수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근데 n이 자연수만 가능하니까. 맞습니까? 잠깐 제가 예를 들어볼까? 여태까지 했던 거 이해했나 볼게. 이렇게 나왔어. A의 무슨 수열? 등차 수열. 공차 얼마? 2. n이 얼마일 때 최소니? n이 얼마일 때 최소지? 17? 17? 대칭축이 2분의 17 아니야? 그럼 2분의 17일 때가 최소야? 여기는 정의역이 자연수기 때문에 2분의 17이면 몇 점 몇이니? 8.5죠. 8.5가 대칭축인데 8.5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8이나 9에서가 최소값이겠지? 뭔 말하는지 알겠어요? 2차 함수를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편이 훨씬 편할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자, 제가 문제를 이거 두 개는 이제 앞으로 계속 기억하는 걸로 합시다. 그냥 SM 보면 그냥 나와야 돼, 사이즈가. 응? 합이? 뭐가? n제곱 마이너스 17이 n이라 했잖아요. 그때 1이 최소가 아니래요. 어? SN이 합이니까. 어. 이게 저희
빅토크 같은데. 정신이 또 아득해졌구만. 앉아서 수학만 하다 보니. 여긴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식을 다 숙지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한 거야. 숙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한 거고, 그래도 제가 안 풀어볼 수는 없으니 하나만 봅시다. 자, 242번 행댕곡. 자, A2는 마이너스 5고 A9는 23이다. 자, 여기서 이제 풀어내는 방식을 제가 두 개를 볼게요. 10번째 항까지 합. 먼저 첫 번째. 보통의 학생. 바로 이렇게 씁니다. 두 번째 항. A 플러스 D는 얼마? 마이너스 5. A 플러스 8D는 23. 연립방정식 해해해 해서 A, B, D 구할 수 있지. 이게 보통. 그 다음에 고수라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두 개 평균 구하면 끝이지. 평균 구하고 곱하기 얼마 해야 돼요? 10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계속 기르셔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수능 시험을, 나 뭔 말하는지 알겠어? A2 플러스 A9 나누기 2한 개 평균 과목수 10개. 얘는 딱 그렇게 주어진 거죠. A1부터 A10까지 합인데 앞에서 두 번째랑 뒤에서 두 번째가 주어진 거잖아. 안 주어졌을 땐 이렇게 풀어야 되고요.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돼.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되고, 얘는 뭐 의도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볼 때는 뭐 아마도 이렇게 풀라고 나온 게 아닌가라고 짐작이 되고. 자, 나머지 부분합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에이, 내일 마무리 이어서 하자. 덥고 막 힘